새로 지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 키파가 만들어진 지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사실 작년이 1기였고요. 올해가 2년 차인데, 이게 저희는 이제 파이낸스를 업으로 하는 그런 이제 재직자들과 현직자들, 졸업자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다가 우리 학교에 약간 이 실무적인 취업을 위한, 금융권 취업을 위한 이런 파이낸스적인 어떠한 이제 학회가 상위권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졸업자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사실 만들어진 학회고요. 천천히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1, 2학번이었고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현재는 이제 창업투자회사라고 벤처캐피탈에서 지금 심사역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파의 학회장으로서 지금 학회를 이끌어나가고 있고, 그럼 우리 키파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도대체 방향성을 가지고 학회 설립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냐, 이거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지금 취업하신 분들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근데 1기 때는 그래도 직장인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입사원이 됐는데 좀 직종을 변경하거나. 근데 우리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업 시장에 대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앞에 자격증들을 막 써놨잖아요. 그럼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 스펙을 쌓아서 이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서 내가 스펙을 많이 쌓았으면은 합격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취업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취업이 그냥 내가 자기 개발하듯이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철저하게 타겟팅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만약 KICP를 땄어요. 회계사예요. 그러면 나 회사 이제 지원 안 넣는 거야. 나 회계사니까 어디든 나 뽑아주겠지. 그러면서 넣어서 서류가 됐네? 면접을 갔어요. 면접에서 물어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뭘 보고 지원했어요? 저 회계사예요. 이거 뽑아줄 것 같아요? 뽑아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계사를 했다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요. 취업은 내가 이 직무를 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 어떤 3일 회계법인의 감사본부를 지원했다고 하면은 3일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감사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내가 감사본부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무슨 역량 가지고 있느냐? 나 회계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취업에서의 이제 논리인 거죠.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순한 경험 및 스펙의 나열은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후배님들이 이런 스펙 쌓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 잡 인터뷰 가가지고 면접 가서 임팩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당신의 경험들만 나열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회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스터디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업종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종. 내가 어떤 자격증도 했다고 봉사활동하고 뭐 대외활동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든 지원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탑바텀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업종.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다들 금융업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 여의도 한번 가보자. 근데 업종을 잘 타겟팅을 했어요. 그럼 금융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면접을 본 분들이 있어요. 이미 면접 본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업이 뭔가요? 네? 금융업이 뭔가요? 근데 이거 명확히 답변하는 친구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업종에 대한 이해조차 되게 부족한 거죠. 금융업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뭐 은행, 증권사 이렇게 회사의 업종 이름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금융업이 뭔지를 잘 알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프로세스가 업종을 먼저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타겟팅하는 회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원할 회사들은 되게 많죠.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인지. 무슨 회사인지가 뭐냐면은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보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무슨 부서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 업종, 나 금융업 할 거야. 자, 회사, 나 이런 회사 가고 싶어. 까지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부터 많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증권사를 가고 싶어. 자, 증권사 부서 뭐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한두 명?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조차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보요, 가려진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고자 하면은 그 회사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배설명회 끝나고 학회 시작하게 되면 OT가 끝나면은 한번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자, 우리가 그 회사의 부서가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를 스터디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부서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이나 후배님들이, 아직 학부생인 후배님들이 취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막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티파에 오신다는 분들은 내가 거기 가서 난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금융업에 들어갈, 은행원이 될 거야, 아니면 증권사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직무를 알면은 우리가 그 직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블라인드 같죠? 블라인드 같지 않습니다. 저희 이거 유튜브에서도 다 나와 있고요. 설명하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 업종, 회사, 부서, 직무,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 업무를 잘해야지 내가 뽑힐 거 아니에요. 나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그 회사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알고 그게 직무들이 뭔지 알고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게 필요 역량이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취업 준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주 기본적인 취업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냥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공채. 공채는 공채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죠. 저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금융업에서 내가 프론트나 아니면 이쪽으로 업을 삼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공채 마인드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업종과 회사와 직무와 일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필요 역량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사실 이거를 하는 후배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킥바에서 그러면 졸업생들 취업을 했어요. 저는 이미. 그리고 저희는 다 이미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치트키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스터디를 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뭘 도와줄 수 있냐면은 자, 회사. 그 회사 어떤가요? 재직단의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되겠죠. 부서. 이 부서 뭐 하는 부서인가요? 바로 피드백 되죠. 직무, 업무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 역량이 뭔지도 알려줄 수 있고 그 역량 준비도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그게 바로 킥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면접 보셨던 분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이제 금융. 우리 지금 다 금융업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겠다고 지금 모인 사람들인데 금융이 뭐예요? 금융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지금 명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 금융이 뭔지 안다. 금융이 뭔지 안다. 물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자, 금융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금융인데 딱 그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자금을 융통하다의 의미예요. 자, 돈을 융통하는 게 금융입니다. 자, 금융시장이란 무엇이냐? 돈이 필요한 곳에게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난 돈이 많아. 난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쟤는 돈이 필요해. 근데 이게 이 금융시장이 없으면은 내가 가진 남는 돈을 쟤한테 전달해줄 방법이 너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정보를 모르니까. 그걸 해주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여러분 금융시장은요. 결국 그 경제학도이신 분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돈을 배분해주는. 자, 그거를 업무를 해주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볼 금융업종들, 예를 들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투자이동사, 투자자문사들, 아니면 뭐 사모펀드 등등 있잖아요. 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조달하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업종에서 금융이 뭔지를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금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금융업종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다 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가 뭐고. 근데 사실 은행 증권사 써놓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금융업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99%는 은행 증권사에서 끝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알아도 말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은행 증권사는 굉장히 일부일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자문사, 투자 예임사, 사모펀드도 되게 많아요. 바이어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VC, 저처럼 VC도 있고, 그리고 또 자문사, 예임사, 운용사, 뭐 보험사도 사실 금융업의 일종이고요. 뭐 카드사도 될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업종들이 있는지, 그 업종들이 어떤 일을 하는 업종들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금융을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회의 목적, 도대체 무엇이냐? 자, 앞에 설명을 했지만 저희 학회는 이 부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취업 기회.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 어떠한 이제 뭐 대표이사급이나 인사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꽂아주겠다 이런 말은 쉽게 하지 못하는데 저번 연도 기준으로 저희 그 재직자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umni 네트워킹을 통해서 2명 정도가 하우스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장은 아니에요. 보장은 아니고 취업 기회인데 여러분들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그 공고들을 다 올려줄 거예요. 그 공고들은요, 인터넷에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고들입니다. 그런 것들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실무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파이낸스 전공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회계나 재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 학회를 들어오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정말 너무 이쪽 금융권 취업이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최소한 투자자산 운용사라도 따시고 오십시오. 왜냐? 우리 1년 동안 이 실무 교육하면서 못 따라가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 되게 바쁘게 지금 치열하게 나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 이직 기회. 1기는 인턴도 있었고 재직자도 있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이쪽 업계는 단순히 진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네트워킹이 여러분들이 이직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너무 바빴어요. 회사 일상. 그래가지고 1기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들어오신 2기 분들은 이런 이제 재직자들 네트워킹에 대한 모임들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업계 인맥 형성.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트워킹. 이 금융업은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공채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다가 친해진 사람이 나를 스카우트 해갈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이너서클이라고 불리는 그 여의도 입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이런 데다가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금융권 프론트 오피스, 그러니까 이게 약간 IB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모펀드나 국민대 출신 졸업자가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의도에? 뭐 사실 뭐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증권사 PB는 되게 많아요. 은행원도 되게 많고. 근데 이 금융권 파이낸스 하는 사실 국민대 졸업생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발로 뛰어다녀도 자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저희 알umni 네트워킹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진짜 저희 선배님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이트 가보잖아요. 막 이 대표이사 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 뭐 이제 임원급들 되게 많이 계신데 학력의 국민대를 숨깁니다. 왜냐? 석사, 박사로 다 임피봇을 한 거야. 국민대 안 밝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찾지 못했지만 이 여의도에 국민대 출신 졸업생 선배님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대가 사실 학벌로서는 전혀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리고 실제로 이 금융권은 어떤 금융권의 IB 프론트 쪽은 최상위의 학벌을 또 따지는 곳이라서 이거를 극복하기가 사실 쉽진 않다라는 내용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킥바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끼리라도, 제가 이거 하는 것도 그래요. 선배님들 찾으니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차라리 내가 후배님들을 끌어올려서 이 금융권에 진입을 시키면은 우리가 네트워킹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금융권에 들어와서 같이 이거를 딜보면 뭐냐?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네트워킹 만들자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 저희 학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학회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원래 서울대 상위권 대학교들은 이러한 이제 실무적이고 알루미니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투자 학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활동도 활발하고 여기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없어요. 이게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Y1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자 동아리? 저 Y1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학회랑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자, 저희 학회는 신입생 봤습니까? 안 봤죠. 자, 3학년 이상부터 봤습니다. 왜? 졸업자들이 시간 내가지고 저희 이렇게 해주는 거는 취업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Y1 같은 투자 동아리는 약간 학교 생활을 위한 동아리고요. 저희는 학교 생활을 위한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OT하고 막 술 게임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는 학회 활동의 동아리. 물론 이제 뭐 술 먹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겠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신입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학회 출신들 또 끈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없나?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것도 사이트예요.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교들, 투자학회나 재무학회는 자기네들 고유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말인 즉슨 저희가 상위권 대학을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학회를 만들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더 끈끈한 네트워킹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재직자에 대한 디렉토리인데, 이거는 이제 공유 드리는 장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졸업생들의 디렉토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론 그거는 이제 행사 때도 저희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기 멤버 디렉토리인데, 사실 1기 멤버분들은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취업에 관한 이슈, 아니면 다른 절반은 뭐 다른 이슈로 사실 나가신 분들도 많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랑 개인적으로 이미 취업을 해서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이제 활동 사진 작년에 어땠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똑같죠? 네. 똑같이 하고 저희 이제 이 리서치 리포트 발표하는 영상이고요. 저희 이제 학교 설명회 똑같이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리서치 리포트 과제 도와주기 위해서 피드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뭐 그리고 저희 학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경영대학 중에서도 그 창업대학원에 지금 현재 스폰이라고 해야 되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케줄 사이사이에 창업대학원 그 특강 멘토링을 같이 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들어주면은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느냐? 저희 케이터링 일요일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저희 케이터링이 주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행사가 있을 테니까 가끔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저희 리포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학회에서 가져가야 될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리서치 리포트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 학회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어떠한 이제 방향성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네, 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인서치 리포트 만든 것들 지금 뭐 3개 뽑아서 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서. 네, 뭐 저런 거 저희 팀으로 합니다. 자, 저희 학회활동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냐?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저희 매 격주마다 일요일 오후 3시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 2주에 한 번씩 저희는 여기 이 강의실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일요일 진짜 너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말줄 그것도 일요일. 왜 하필 일요일일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직장인이에요. 평일에 학교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턴 중이신 분도 있어요. 인턴 중이시면 당연히 평일에 학교 못 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건 주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취업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도 당장 인턴이 돼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하지 왜 일요일이냐? 자, 토요일은 학교 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토요일날 사실 이 경희대 강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대학원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 배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로 했는데, 자,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토요일날 만나면 되잖아. 우리 일요일은 원래 좀 쉬는 날 아니겠어요? 쉬는 날 막 약속 밤늦게까지 약속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여러분들의 이제 사회생활이나 그런 네트워킹이나 친구들 만나는 거나 데이트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보고요. 일요일 오후 3시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계세요. 다음 아마 OT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오늘 안 오십니다. 자, 일정 및 강의 내용 저희가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일하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데 이거는 변경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설명 이후에 격주마다 타이틀하게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격주마다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쉬는 주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과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2주마다 보니까 그거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걸 공부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그건 OT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PPT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브로셔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혹시 사이트는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저희 사이트 이렇게 있거든요. kmukifa.com인데 www 안 해도 됩니다. kmukifa.com 하면 됩니다. 뭐 여기에 저희 이제 학회에 대한 설명들도 다 있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브로셔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브로셔 내용이 지금 있는 내용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뀐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 이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건데 앞에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학회.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1학년 아니에요. 자, 우리 학회를 위해서, 학회 운영을 위해서 다들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볼 거예요. 우리 이제 팀을 3개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 작년에는 사실 진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 홍보팀, 제보팀, 기획팀 따라서 업무가 주어질 거고요. 그거를 1년 동안 좀 수행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학기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거를 최대한 이제 침해하고 싶진 않습니다. 학교 과제도 분명히 많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말 시간에 내서 여기 참여하는 만큼 서로에게 배려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런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것도 앞에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우리 킥바가 명확히 이제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저희는 애널리틱스, 자 여러분들에게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냐면 애널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이 말은 비웁니다. 여러분들 보고 애널리스트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킥바는 여러분들에게 애널리스트적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애널리스트적 역량이 무엇이냐 보면은 이 금융 파이낸스에서 애널리틱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펀더멘탈과 퀀트가 나옵니다. 퀀트가 뭐냐? 테크니컬이라고 해요. 차트나 이제 우리 요즘 퀀트들 유행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퀀트는 수학적, 계량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나 수익률 등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스트럭처링을 해서 상품을 만들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운용을 합니다. 그거를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정량적인 계산 방법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퀀트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어요. 펀더멘탈은 뭐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회사를 볼 때 이 회사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출과 그리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죠. 그럼 우리 킥바는 뭐냐? 우리 킥바는 퀀트 학회가 아닙니다. 인트린식 애널리시스, 펀더멘탈 학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널리스트적 역량을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적 역량이냐? 기업 분석하는 업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킥바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펀더멘탈적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중에서 퀀트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퀀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하러 갑니다. 우리 학회에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 맞는 사람 데리고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은 우리 학교는 사실 퀀트 학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희는 펀더멘탈 학교이지만 퀀트 하고 싶은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킥바 와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퀀트적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기본적 분석, 재무적인 거, 그냥 말 그대로 파이낸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과정이 2년 과정입니다. 자, 2년 과정인데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그럼 학회생활 너무 헤비한 거 아니냐?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주니어 1년간의 학회 과정이 진짜 학회 과정이고요. 2년 차는 뭐냐면은 2년 차는 도와주는 거예요. 학회 활동을 격주마다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이왕 시니어로서 주니어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학회에 대해서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주니어 그게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프리세션 강의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저희가 원래 그 방학에 진행할 그런 실라버스였어요. 근데 이것들은 제가 다 압축해가지고 이번에 3월 말부터 이거 다 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하고, 이것도 지금 윗별로 나왔는데 강의 수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는 게 격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하느냐? 자, 일요일날 오후 3시에 하잖아요. 5시에 웬만하면 끝날 예정입니다. 가끔가다 6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날은 뭐 저녁이라도 먹고 가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 여기 내용들은 자, 사이트에 있으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웬만하면은 다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내용들은. 자, 저희 뭐 이걸 리크루팅은 이제 작년 거라서 네, 지금이랑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회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는 회칙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안 일기 분들도 계신데 일기 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자, 저희 그 회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회에 이런 회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게 된다면은 좀 더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뭐 이런 회칙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사이트에 올라갈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저희 학회비 있습니다. 네. 학회비는 뭐 제가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기에 3만 원이에요. 학기 3만 원이니까 1년에 6만 원이죠. 여러분들 주니어 분들 학회 가입하시면은 1학기 3만 원, 2학기 3만 원, 6만 원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느냐? 뭐 학회 임원도 다 뽑을 예정인데 이거 다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 총회당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저희 이제 본회 재정은 지금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제 학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그 회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졸업자분들 좀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했었는데 이렇게는 영속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회 활동을 위한 진짜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적은 돈이나마 여러분들에게서 받아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한 학기에 3만 원 내는 거 이거 되게 별로 생각보다 안 큰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오히려 졸업자분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학회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회비 3만 원이 있습니다. 부담되시지 않잖아요, 사실 3만 원 한 학기에. 여러분들 뭐 3, 4학년 취업 준비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시니어 커리큘럼까지 끝나고 자, 알럼나이가 되면은 5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네, 학교 5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2년 뒤에부터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학회장 지금 학회장 제가 하고 있지만 2년간 제가 하고 있지만 기수별 기수장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수별로 또 총무를 따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회 3만 원은 본계정입니다. 학회 본계정. 학회 본계정 학회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기수별대로 계정을 따로 받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이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거고 본계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활동 내용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끼리 뭐 행사를 하고 싶다,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모아서 뭐 회식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수의 기수장과 총무를 뽑아가지고 계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회칙이 있는데 뭐 이 회칙도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 내가 막 수정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이거 올리는 순간부터 이 회칙은 여러분들 입회 설명회 끝나고 저희 OT 끝나고 자, 확정이 됐을 때 정기총회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저희 학회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사실 되게 일요일인데 오후 3시에 지금 오셔가지고 사실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서로가 저도 물론 스케줄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을 내가지고 일요일날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는데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욕심이 없으면 사실 이쪽 업계는요 진입을 하시지 않는 게 유익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금융권이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실제로 금융권 돈 많이 벌까요? 케바케예요. 근데 금융권이면 돈 잘 버니까 뭔가 금융권이라 멋있어서 여의도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 학회에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쪽 업계 들어와서도 저도 그렇지만 저 지금 MBA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레벨 2도 다시 준비할 건데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기개발합니다. 끊임없이. 여기는 계속해서 자기개발하고 나아가야 되는 업종이에요. 진짜 그냥 편하게 내가 어떠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사실 금융업은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금융업에 대해서 선민의식이 아니라 진짜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싶고 내가 좀 명예를 가지고 싶고 어떠한 업을 금융업을 하고 싶다라는 정말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여기는 진입해가지고는 쉽게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은행 증권사 사실 많아요. 우리 학교의 PB 그리고 회원들 되게 많잖아요. 은행원이 훨씬 잘 봅니다. 네. 회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상방이 열려 있어요. 자, 행원 매년 연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뒷소싱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크게 벌려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 업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금융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는 선민의식까지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학회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학벌 때문에 무시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진입할 때도 어려웠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고려대 연세대 학부 출신들도 자격지심이 많아요. 이쪽 업계에서. 왜냐? 그 설득고 해외대 애들이 무시하니까. 되게 웃기죠? 네. 끝도 없어요. 우리는 약간 어떤 거냐면은 좀 도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정말 동기가 있어야 돼. 모티베이션이 강력해야 돼요. 오히려 저는 국민되기 때문에 그 모티베이션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내가 서울대였으면 그렇게 안 강력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제 제가 후배님들을 가끔 그 이력서들을 보내라고 해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주겠다. 리크루팅에. 근데 이제 받아보면은 그 회사의 어떤 부서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뽑는데 지원서들이 막 날라옵니다. 제가 우리 후배님 추천해서 우리 후배님 지원서를 받았어요. 근데 같이 날라온 애들이 이제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력서를 봐요.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오히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인 애들이 CPA 레벨 1, 2, ALCPA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자, 국민대 없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학부로 그럼 좀 부족했어. 그러면은 더 노력을 해서 그들이 학부를 가지고 학부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단위 타이틀이라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팀. 그래서 동등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취업시장에서 보면은 국민대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그 상위권 대학 애들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추천을 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더라도 이건 안 돼요, 상대가. 걔네들이 오히려 AICPA, 뭐 CFA 레벨 1 가지고 있고, 내가 파이낸스 동아리 경험도 있고, 리서치 포트폴리오도 막 제출하고, 너무 격차가 크게 가. 이거 단순히 내가 네트워킹으로 끌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너무 안타깝죠. 저희는 사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취업 설명회 같은 데를 많이 가요, 금융권에서.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자격증 유효한가요? 준비해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 취업 설명회를 가보면은 자격증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우리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그게 잘할 수 있는지 이거 드러내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본질은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격증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사실 투자사 운용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CFA 레벨은 내 여유가 정말 된다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교는 해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CFA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상. 제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저는 저를 입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효하다. 서울대 애들은 학부 타이틀만 가지고도 자기를 입증하는 데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학부 타이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때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게 업계 자격증이죠. 이게 되게 나이브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CFA 레벨로는 너무 비싸서 좀 힘들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이라도 3개 따는 거 사실 여러분들 공부 좀만 하면 다 딸 수 있어요.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학교 설명은 이제 46분 정도, 40분 정도, 42분 정도 했네요.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앞에 저희 오늘 학회 참석자들 이 명단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 제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앞에 종이가 있습니다. 뭐 전공, 이름, 학번, 휴대전화, 그리고 뭐 이용통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게 신청서도 가져왔어요. 새 거. 가져가실 분 써서 뭐 여자리에서 써서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받아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앞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제 명함. 자, 궁금한 거, 뭐 질문사항,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 명함 가져가셔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상이고 혹시 자, 질문이 있다.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학회 활동이나 이런 여타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자, 질문.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학년이 다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학년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4학년인데 휴학했습니다. 아, 4학년이시고 어떻게 되세요? 저는 3학년 재학 중입니다. 4학년 제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학년 1학년 저 뒤에 분은 어떻게 되세요? 4. 어떻게 되세요? 4학년 1학기.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3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졸업생 졸업했고 저기 어떻게 되세요? 3학년 1학기. 어떻게 되세요? 3학년 2학기. 저기 네 3학년 2학기. 3학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일단 나머지는 다니까. 자, 3학년 1학기 2학기 분들 되게 많으시네. 2년 남으셨네요. 학교 2년 남으신 분들 되게 많네요. 2년이면은 모두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알아요. 되게 금융시장이 작년이 아니죠. 작년도 맞고 올해도 맞고 너무 힘들죠. 저도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거 와서 취업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금융시장뿐만 아니에요. 사실 시장 전체가 취업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수급이 안 돼요. 다들 백수야. 취준생활이 길어져. 취준생활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취준생들 스펙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제가 취업했을 때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은 뭐 다 석사하고 막 자격증도 어마어마하게 따고 다들 이제 취업을 못하니까 스펙만 계속 쌓아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쟁해야 돼요. 이게 사실 수능 볼 때도 그렇잖아. 재수생이랑 경쟁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 지금 취업시장이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3, 4학년 분들 많아서 좀 더 분명 좋아질 게 생기라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업종이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전문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는 전문 계약직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원래 보통은 내가 어떤 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은 자동으로 정규직 취급이 돼요. 그게 노동법입니다. 근데 이 금융권의 전문 계약직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너 파이어 이러면은 바로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규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더 낮은 거예요. 전문계약자 연봉이 더 높아요. 그 대신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 프론트라고 하는 프론트 오피스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론트 오피스는 대부분 전문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이번처럼 금융시장에 찬바람이 싹 불면은 갑자기 부서가 막 거리에 나앉아요. 다 잘려. 이런 걸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몸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그냥 은행을 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저 파이낸스 하는 사람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심사역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너 무슨 일을 하면은 저 파이낸스를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업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난 파이낸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